시승 많이 했어. 아니 지금부터 목소리 긴장을 많이 하셨나요? 아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왜 자신감 없어요? 이게 이제 때가 때다 보니까 네. 뭐 좀 베리에이션을 주려고 했어요. 탄핵 많이 잤어. 자신감이 좀 없어가지고 하던 대로 갔습니다. 아, 자신감 있게 하세요. 예. 그럼 고정목과 이제 됐잖아요, 매력적인. 아직은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왜요? 내가 봤을 때 한 2, 3회차 정도는 더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직은 좀 이제 안심하기 좀 이르고 윤석열의 탄핵처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긴장해서 긴장 많이 했죠. 긴장해야 되는 상황. 긴장해야죠. 송년회 많이 했어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도 변주를 줘도 되고. 그리고 송년회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저 열심히 팔아주셔야 됩니다. 예, 송년회 못 가면 아래 깔릿 광고 많이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 됐으면 들어갈까요? 자, 들어가자! 처음 아닌가요? 이렇게 잘 맞은 거. 그렇죠. 탄핵이 효과인가요? 왜냐면 이제 여의도에서 네. 다 한 번씩 맞춰봤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구호에 맞춰서 외쳐보는 어떤 가닥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 가닥으로 우리가 진짜 네. 8년 만에 또 그 짓을 해냈습니다. 네. 자, 뭐 국가적으로는 뭐 슬플 수 있지만 슬픈 거 아니에요. 위대한 시민이 그럼요. 성공했다고 2024년 오랜만에 일간지에서 호에 나왔습니다. 내란 수괴! 개새끼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전화는 사실 이제 호의 경쟁이거든. 맞습니다. 누가 제일 멋있게 이 타이틀을 뽑느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개를 뽑았어요. 왜냐면 내란 수괴. 네. 저 단어가 너무 섹시한 거야. 깔끔하게 가져야 돼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 단어 너무 약간 통쾌해. 그 내란 우두머리 이것도 맛이 잘 안 나. 맛이 안 살아. 수괴. 왜냐면 내란 수괴해 약간 전두환 느낌이 나거든. 맞아요. 통쾌합니다. 아주 뭔가 악질적인 깡패 새끼 대가리를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폭력배들도 수괴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네, 맞습니다. 잡을 때. 그거 비슷한 건데. 네. 우리가 오랜만에, 물론 이제 8년 전에도 한번 탄핵해봤지만. 네.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이거는 군사반란입니다. 그렇죠. 국정농단 같은 말랑말랑한 거 이거 아니야. 네. 야, 우리가 그때도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윤석열 탄핵이 내란으로 먼저 있었으면 박근혜 탄핵 안 됐을 수도 있어. 야, 내란 정도 돼야 탄핵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너는 뭐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간단해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 등신 찬두 번 봐? 내란 정도 해야 탄핵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그 비공개 페이스북에 그렇게 혼자 이제 적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자, 군사 반란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오로지 헌법으로 토벌한 나라 타이틀을 획득하셨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조국에 바치는 헌사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 RPG 게임, 온라인 게임 이런 거 많이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그 보스 몹을 잡으면 타이틀이 생기거든요. 이 머리 위에 그런 게 뜹니다. 회색 곰을 잡은 헬마우스 이런 거 이게 하거든. 이런 거 비슷하게 군사 반란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으로 제압한 나라 타이틀. 요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획득을 한 겁니다. 전형적인 명예혁명. 네. 예,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네. 다른 나라들처럼 막 내전 거축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그냥 깔끔하게 열흘 만에 해치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탄핵 프로페셔널. 한국에서 배워라. 너 대통령이 이상하다. 대통령이 나쁜 놈이다. 탄핵하려면 한국한테 가서 배워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오죽 이제 프로페셔널이면. 잠깐 그 하스스톤이라는 카드 게임이 있거든요. 카드 게임에 이제 그 특별한 그 카드들이 각각 있어요.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도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게임. 게임이라. 이 자식아. 아니 도박하시는 줄 알고. 게임이라고. 내가 아는 모 진행자가 그거 좋아하지 나는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칩 쪽입니다. 칩 쪽입니까? 카드 쪽이 어쨌든 아니고요. 하스스톤 게임을 보면 그런 이제 특별한 아이템들이 있거든. 특별한 카드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3회차. 소위 이제 3트 2성공이라고 하는데 3트 2성공에 빛나는 국회의원의 하스스톤 카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죠. 추미애 국회 함석. 현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일정한 확률로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저 웃음.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짤방이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어디 격실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유리창으로 추미애 의원의 이제 서늘한 얼굴이 보이고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 소독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어디 반도체 현장 찾아가서 실제로 이제 소독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을 소독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이제 그 탄핵의 함성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특수 카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우리 이 실장이 또 질 수 없죠. 일단 이 카드부터 일단 만든 거고요. 방금 본 것도 만든 거고요. 탄핵의 평행 이론. 요 얘기 많이 돌지 않습니까?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자 그러면 추미애 의원이 한 명 나왔으면 그렇죠. 또 다른 평행 이론의 맞아. 세계. 이 카드가 한 4개 정도는 모여야 탄핵이 발동이 된다. 이게 이제 인피니트 스톤처럼 예, 예. 한 4개의 징조가 정확하게 돼야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탄핵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한 명 소개했으니까 나머지 3개의 카드 요겁니다. 자, 콜드플레이 카드예요. 네. 자, 비바라비다. 자, 보수 정권 비바라 비다야 임마. 비바라비다. 자, 보수 정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인 경우 내한 공약이 발표됩니다. 자동 발동이죠. 예, 예. 저 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데. 예, 예. 탄핵 주세요. 탄핵 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한강 카드. 한강의 기적, 계엄령의 낌새가 포착되는 경우 문학적 성과로 독재를 무력화시킵니다. 자, 지난번엔 북커상, 이번엔 노벨 문학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아 타이거즈 카드도 있어요. 호랑이 기운, 탄핵의 겨울이 오기 전 가을 그라운드를 제패합니다. 대투수. 그렇죠. 예. 탄핵 레어 카드 4개를 모으면 예. 탄핵이 자동 발동되는 나라. 네. 여러분,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맞습니다. 이 한국 요즘에 그 짤방으로 도는 게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놀랬대요. 어떤 거요? 이 시위 문화를 보고 너무 놀랬는데 다른 거는 뭐 요즘 말이 많이 됐으니까 제일 신기했었던 거 하나를 꼽아라 그랬더니 네. 편의점에서 돈 주고 물건을 사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지. 내란이 일어났고 데모가 일어났는데. 보통은 깨고 들어가죠. 아니 심지어 내란이 일어났고 그걸 네. 잠재우기 위해 시위가 일어난 건데 네. CU 들어가가지고 네. 카드로 3,500원을 결제해서 네. 바깥 쓸어 먹고 있는 그럼 이거 선결제 문화봐서 기절했겠네. 그 비슷한 게 사실 이제 트위터에도 돌았는데 네. 독일 사는 분이 이탈리아 사람한테 이제 이탈리아 동료 직원한테 이제 뭐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코리안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니까 네. 그럼 니네 혹시 이번에 데모 나갈 때도 퇴근하고 가냐? 이렇게 순수하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직원이 매우 네.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 퇴근하고 간다. 우리는 퇴근하고 데모하러 가. 반차 쓰고 간다. 이런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진짜 깜짝 놀란 거야. 네. 나는 농담으로 던진 건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퇴근하고 데모를 하러 가는구나. 네. 우리는 데모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지. 퇴근을 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데. 예. 얘네는 퇴근하고 심지어 데모도 해? 네. 이상한 놈들이다.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이제 2012년에 카우치 서핑으로 프랑스를 갔었거든요. 예. 그때 플레비앙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플레비앙. 집 얻어 자는 거죠, 이제. 예. 카우치 서핑이랑 집 얻어자는 네. 플레비앙이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와가지고 너 괜찮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깔끔하게 손에 캔들 하나 들고 끝낼 수가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어떠냐 물어보니까 프랑스 원유가 좀 폭등해서 어선들이 파업을 했대요. 그건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라고 하니까 우리는 캔들이 아니었어. 캔들이 아니면 뭐냐 하니까 어선들이 무언가에 기름을 제조해서 프랑스 군함 근처로 가서 던졌어. 군함을 어선이 가서 군함에 뭘 던졌대요. 시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역시 시위는 이렇게 하는 프랑스 혁명의 나라. 그럼요. 레볼루션의 나라는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던지기 시작하고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데 너네 어떻게 캔들로 가능했니? 이거였어.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가끔 보면 때려 부수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것 같아요. 목적은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럼 데모하는 거예요. 약간 정부의 실정은 핑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끔씩 주기적으로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깔끔하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카드 4개를 모으면 탄핵이 발동하는 나라. 맞습니다. 탄핵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인 나라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탄핵의 역사. 예. 새로운 세 번째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네네. 또 한 번 탄핵을 쭉 훑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저놈을 탄핵시킬 것인가. 요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총 탄핵 발의 3번, 1번 부결, 2번 가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는 1번 가결,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남겨두고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탄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이게 보니까 네. 탄핵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마치 이게 무질서를 불러오고, 혼돈을 불러오고, 네. 어떤 그 혼란을 불러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이. 야, 니네가 탄핵은 뭔지 알아? 탄핵, 법률 정의로다가 따지면 탄핵은 헌정 질서를 중단하는 사태야. 네. 혼란 그 자체야. 니네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난 체를 하는데 아니라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지. 네, 탄핵은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탄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발적인. 아까 그 네. 3번 해가지고 2번 이제 네. 성공할 걸 남겨놨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임시정부까지 합치면 4번. 4번이고요. 예. 예. 조선시대에도 있습니다. 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있어요. 아, 고려시대가? 예. 탄핵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단어가 탄핵이. 근데 그 탄핵이라는 단어는 고려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다르죠. 근대적 헌법 질서 안에서의 탄핵과는 다르지만 사실 의미는 비슷합니다. 왕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는 않아요. 제왕은 탄핵을 못하니까. 탄핵을 제왕한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역모죠. 왕을 건드리면.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적도 많았지요. 잘했어. 그러니까 영모 잘했어. 많이 했거든. 그걸 역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선은. 반정이라고 하죠. 그 뭐야? 정상으로 돌려놓는. 똑같네. 네. 정상으로 돌린다. 탄핵해가지고. 네. 연산군, 네. 광해군, 네. 걔네들이 이제 왕 노릇하다가 이상한 실정을 한다. 그럼 우리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성리학적 질서.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헌법이 이데올로기라면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네. 근데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가장 잘 따라야 하는 사람은 임금이에요. 그렇지. 네.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그렇죠. 그걸 잘 따르지 않는다. 잘라요. 본질적으로 똑같네. 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네. 탄핵. 네. 뭐 왕이 성리학의 그 최고봉이 돼야 되는데 그걸 거스른다. 네. 탄핵. 그 전에 바로 탄핵하냐? 아니에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켜야죠. 조정 대소신료들이 다 모여서. 그렇죠. 그걸 주로 하는 기관이 사원부 사관원. 지은아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왜 죽입니까? 죽인다 그러지. 진짜. 과거 사례를 들면서 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너 쫓겨난다. 야, 라고 옛날 하시고. 주나라에 너처럼 하다가 쫓겨난 놈 있어.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네. 처음에 바로 왕을 바로 가지 않아요. 주변 팔다리를 자르죠. 좌이정 윤원영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게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탄핵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지금의 그렇지.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에다가 대입을 하면 윤석열로 바로 탄핵한 게 아니고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쫙쫙 감사원장 쫙쫙 잘라내는 거 그거 똑같은 거네 탄핵. 그렇게 자르는 게 압박이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어어. 그럼 반정이 일어납니다. 야 똑같네. 그래서 정상으로 돌린다. 네. 그런 식으로 조선은 이미 2번의 네. 탄핵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 반정을 2번. 심지어 왕이 바뀌었습니다. 예. 왕조 국가에서 원래 이 정도면 나라 이름 바꿔야 돼요. 당명 개정 없이. 아직도 민주당이에요. 네. 안 바꾸고. 네. 그런데도 그냥 쭉 이어간 거거든요. 그거를 껴안고 1919년에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네. 만들어지는 과정에 헌법이 있습니다. 예, 예. 있죠. 헌법이 있어요. 네. 이거 만들 때 탄핵과 관련된 헌법도 조항에 넣습니다. 역시 탄핵의 민족답게. 네. 예, 예. 네. 최초로 탄핵된 인물 누굽니까? 그거 바로 얘기하나요? 네. 첫 번째 대통령부터 탄핵합니다. 임시정부의 예, 예. 첫 임시 대통령. 네. 누구죠? 임시인데도 네. 참지 않아. 네. 임시라고 해서 참아주지 않아. 예. 임시지만 못하면 탄핵하는 네.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 호해입니다. 자, 요거죠. 독립신문 호외라고 저 때도 되어 있습니다. 호해예요. 예. 자, 한겨레만 호해 아닙니다. 독립신문도 호해돼요. 맞습니다. 한자 쭉 읽어보니까 승만이 안 돼. 이렇게 제가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한자를 다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예. 너무 시간이 좀 폭발하니까. 그렇죠. 예. 저게 이제 탄핵됐다는 이야기인데 탄핵제도는 일단 임시헌법 4장 21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니까 임시헌법이었어. 임시헌법이죠. 네네네. 임시헌법.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으로 임시대통령을 내려버리죠. 그렇죠. 임시대통령이 네. 위법 또는 범죄 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 네.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 네. 출석 의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네. 탄핵함을 득함. 이게 이제 규정이 딱 있었네. 그렇죠. 비슷하네요. 위법하거나 뭔가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를 네. 인지했을 때 네. 의회에서 모여가지고 몇 분의 몇 이상으로 탄핵한다. 네. 구조는 똑같네. 예, 이건 똑같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빡세네. 총원이니까 결국 이게 제적이거든. 네. 제적 5분의 4 이상 출석, 재석 4분의 3 가결. 네, 이렇게 되는 빡세. 거죠. 예. 그거를 껴안고 48년의 재헌헌법에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재헌헌법 아. 제46조에 네.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위배한 때는 네.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네. 그 결의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부터 이제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가 들어온 거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도대체 이승만이는 왜 탄핵이 되었느냐? 아니 이게 난 너무 이게 약간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안 참는다고 하는 게 진짜 안 참아. 안 그래서 참아요. 임시정부면 웬만하면 야 우리 어떻게든 으쌰으쌰 하는 건데 야 우리 몇 명이나 되냐고 여기서 탄핵을 해. 봐줘. 네. 그런 거 없이 거 없이. 나가 이 새끼야. 바로 한 거 아닙니까? 바로 했어요. 네. 왜냐?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윤석열을 보듯이 예. 내가 박근혜를 보듯이 그게 처음에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낮았던 거야. 집권초부터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는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합쳐진 겁니다. 네. 뭐 한성 임시정부가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저기 연해주 쪽에 또 임시정부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연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그때 이걸 합치는 과정에서 안창호가 중재래요.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걸 중재를 하는데 지금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부 총재, 집정관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대장, 맞아요. 대장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연해주 쪽에 있었던 쪽이 이동희가 대빵이었어요. 이동희 선생이 대빵이었어요. 여기는 약간 좌파 계열이죠. 꼭 좌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죠. 네, 거기 안에도 이제 여러 모여 있는데. 아니 이동희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요거를 딱 묶어가지고 만드는데 대통령은 이승만이 해라. 대신 국무총리를 이동희가 한다. 네네. 라고 하는 이렇게 약간 권력 분점. 그렇죠. 권력 분점을 해서 갑니다. 네. 그런데 이때 처음에 네. 임시정부 안에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직함은 이승만 본인이 만들어요. 야, 이거 약간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승만은 사장 남천동 같은 스타일이야. 너 누구야? 저 오사장입니다. 야, 너 누구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임경빈 대표입니다. 네. 원래는 의장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걸 그냥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는 걸로 그냥 본인 마음대로 번역을 해버려요. 자기가 마음대로 번역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화라는 그 영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사실상 군사랑도 또 연결이 되는 용어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입니다. 조선에도 쓰긴 썼지만 통령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느낌이 대통령 빡세잖아요. 개쎄 보여. 엄청 세 보이잖아요. 개쎄 보여. 너무 좋았나 봐. 이게 존나 세서 조금 줄여야겠다가 아니라 너무 만족스러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맹암을 파요. 명함을 파. 야, 그럼 우리랑 똑같잖아. 진짜 똑같네. 맹암을 파고 맹암을 이미 뿌려요. 대통령 이승만. 네, 대통령 이승만 프레지던트 딱 네. 해가지고 뿌리고 다니니까 일단 임시정부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 새끼 뭐냐? 왜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다니냐. 여기서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안창호가 편지도 보냅니다. 그 표현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뭐 네 자랑하고 네 가오 잡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승만이 다시는 그거 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미 내는 맹암을 다 뿌렸어요. 야. 그럼 뿌린 맹암을 다시 탈락합니까? 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안창호 선생님 딱 보냈는데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대통령 이승만. 프롬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일단 불만이 쌓여있는 속에서 이동희 쪽 계열이랑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다가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야? 상해에 없어요. 상해 임시정부. 상해 안 와. 임시정부인데. 대통령이 본 위치에 있지 않아. 네. 지금은 비슷한데 청와대를 놔두고 계속 딴 데로 가시려고 하는데 어디 갔어 그러면? 미국에 있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서명결제라는 거예요. 서명결제를 자꾸. 야, 그 옛날에. 아니, 정부는 상해에 있는데 대통령만 혼자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회 의장이 대통령인데 안 옵니다. 여기 있지도 않아.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쌓였고 그게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상해에 있지 않았다. 상해에 있지 않았다. 그다음 두 번째가 좀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국제연맹이 있었다. 유엔의 전신이 있었다. 그치. 거기에
이상한 편지 하나를 써요. 뭐라고요? 위임 통치를 위탁한다. 약간 신탁 통치 같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독립을 전제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독립을 전제로 네. 국제연맹한테 네. 위임 통치를 해달라.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네, 일본의 그거는 말고. 속박에서 벗어나. 근데 이거를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의 하나로 인정을 해달라고 했던 거죠. 주장을 한 거죠. 주장을 한 거죠. 이거라도 해보자. 네. 근데 그게 식민지를 겪고 있는 임시정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 뛰는 사람과 이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위생으로 치면 다르거든. 나는 하와이에서 에스턴 마틴 타고 다니거든. 상해에서 100원 애들이 뭘 알아? 야, 니네 국제 정치를 알아?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깔봅니다. 일단 무장투쟁론 같은 거 진짜 그 머리 나쁜 애들이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겠냐? 뭐 이런 거. 일단 이때 이동희를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 이때는 임시정부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계열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소련 쪽에서 돈 빌리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죽어도 싫다 그럽니다. 공산주의랑은 안 한다. 사회주의 계열이랑은 우리는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거절해. 그럼 방법이 뭔데? 위임 통치하자고.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편지 열심히 써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탁 갈라지게 되고 이 두 가지를 크게 들어가지고 탄핵안을 결국은 가결시켜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끌어요. 시간을 끌어.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 재헌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헌법위원회가 있었다. 위원회. 네.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하도록 됐어요. 계속 끌었었던 거는 이제 자기 변론 기회를 달라는 거죠. 지금 똑같네. 네, 자기 변론 기회를 지금 변호인단지 구성하고 있다. 조금만 시간 달라. 아직 멀었다. 조금만 있어봐봐. 네, 그래서 계속 그거 갖고 끌다가 결국에는 1923년에 의결이 돼서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호 탄핵. 1호 탄핵이죠. 플러스 1호 하야. 네. 하야도 한 번 했으니까. 그럼 1탄핵 1하야. 얘 혼자네. 혼자서. 대단하네. 1탄핵 1하야. 자, 임시 대통령으로서도 탄핵당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도 하야당한. 요 이승만의 사례를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헌정 이후에. 48년에 이제 우리가 재헌헌법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봤을 때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의결한 첫 탄핵 대통령 대상자. 요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2004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이기도 한데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긴 했었지만 그때는 정말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번졌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2004년이니까 한창 대학생 때거든요. 저는 딱 고3이었네요. 우리 때는 그 2000년대 초반에 전파사라는 게 있었어요. 압니까? 전파사? 저거 들어봤어요. 그 TV나 이런 거 파는 전자제품 판매 매장이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전파사 앞에 TV들이 전시돼 있잖아. 거기에 국회 상황이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야. 막 그때 유시민 의원 막 잡아 들려가지고 끌려나가고 이 장면을 지나가다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 그 2004년에 노무현에 대한 어떤 탄핵 시도. 이게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더니 결국은 기존의 정치 기득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을 인정하지 못한 기획 탄핵이었다. 요런 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당시를 기억하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쯤에 김무성 국회의원이 그때도 있었어. 있었지. 국회에서 의정 연설하면서 저는 대통령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투쟁하는 게 야당의 길이다. 하고 딱 내려오는 그런 거였거든. 실제로 막 처음부터 인정 안 했어. 노무현이 이랬거든. 맞아요. 김무성은 실제로 그때 노무현이라 그랬어요. 대통령이라고 붙여서 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환생 경제인지 나발인지 해가지고 미친 연극하고 그 막 조롱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죠. 2002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미 이거 자체가 부정선거다. 또 부정선거. 미치겠다. 부정선거가 여러분. 20년 전에도 부정선거였습니다. 얘네는 심지어 97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졌을 때도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재검표를 했어요. 근데 2003년에 그걸 세게 붙어가지고 소위 부정선거충들이 한나라당을 점령을 하고 당시 한나라당을 점령을 하고 부정선거 수개표 해라! 라고 외치는 그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 사진 바로 요겁니다. 단 한 표도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여 부정선거 의혹
뭐야 이거? 규명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27일 수개표로 당선 확인 다시 하자. 자, 이거야말로 정말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자, 수개표 하자. 네. 그래서 부정선거를 확인하자. 요 얘기는 사실 지금 그 부정선거 충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네. 저거는 거의 그 지구 평평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구 평평설. 그다음에 나사가 달 날아가지 않았다. 아. 요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실제로 저 때도 한나라당이 당운을 걸고 네. 당이 의원총회 내에서 당론으로 해가지고 네. 수개표 요구를 하고요. 네. 실제로 수개표를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무 문제 없었죠. 개박살이 나서 저때 당 지도부가 공중분해가 됩니다. 네. 책임져야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아, 그 책임을 누가 졌으니까. 누구가 졌거든. 어. 그래서 지도부가 날라가요. 네.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저거는 우리는 대통령으로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미 2004년에 2004년 3월에 탄핵을 하기 전부터 1년 전부터 네.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네. 탄핵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의원들이. 한나라 의원들이. 자, 2003년 6월 12일이니까 네. 임기 시작하고 100일 조금 지났을 때야. 네. 김용갑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개꼴통이거든요. 이게 개꼴통! 개꼴통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7인회. 7인회. 네. 거기 중에 한 명으로. 여기 개꼴통. 이제 용공군자 잡아내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김용갑 씨. 진짜입니다. 예, 김용갑. 예. 그 김용갑이 2003년 6월에 뭐라 그랬느냐? 대통령 탄핵과 하야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아예 인정 안 했으니까 아예 이런 말을 한 인정. 거예요. 그때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00일 됐는데 네. 그때부터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 네. 자, 그다음에 2003년 8월 20일 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네. 당 대표라는 놈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똑같죠. 인정하고 싶지 않다. 네. 감증이네요. 인정하지 않는다까지는 아니야지. 네. 인정하고 싶지 않다. 자, 그다음에 김무성 의원 그 유명한. 제가 얘기했던 그거네. 자, 2003년 9월 3일 노무현이를 네. 노무현이를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는. 네. 노무현이 기조를 바꾸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당은 노무현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 예의가 없네요. 예. 예의가 없어요. 그랬고, 자, 지금 저희가 읽어드리는 게 다 당시에 중진 의원이거나 네. 지도부급 인사드립니다. 네. 자, 김기춘 의원. 이 새끼. 죄송합니다. 빠질 수 없는 일이. 박근혜 비서실장. 예. 김기춘 의원이 2003년 10월에 노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하야한 만큼 이미 하야가 됐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으로. 예. 정치적으로 하야한 만큼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 하야해라! 라고 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윤석열한테 뭔 얘기 꺼내면 난리치던 놈들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어. 자, 2003년 10월 14일에 최병렬 대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측근 비리를 숨기고 봐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돼 있다면 그거는 재신임 여부를 물을 게 아니고 네.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자, 그때 대통령이 심지어 나의 그 비리 여부를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네.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도 알아요. 재신임을 실제로 물어버리면 네. 자기네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 숫자로 밀어붙여서 탄핵하자. 이걸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0월 23일 빠질 수 없는 인간이죠. 홍준표. 홍카콜라! 홍준표가 지난 대선은 노무현이 조직폭력배, 호텔업자 등의 불법적인 돈을 끌어다가 치른 추악한 사기극이다. 대선 자체가 부정선거다. 홍준표의 책 제목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뭐죠? 홍 검사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냥 뭐 돈 받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말하자면 애초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렇게 빨리 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네. 이때 제일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가 고졸이 뭐라노? 정말 많이 나왔었던 사실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 네. 한 검사가 저랑 같은 학번이 대통령이 된다니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일부러 개맥인 거잖아요. 꼽주려고. 네. 조롱하느라고. 조롱하려고. 상고 출신. 네. 네. 그리고 네가 무슨 대통령 감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을 애초에 품고 빌드업을 했다. 맞습니다. 당시 한국 정치권이 갖고 있었던 강고한 엘리트주의입니다. 네. 적어도 서울대, 못해도 연고대는 나와야 그렇지. 정치할 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판검사 한 번 정도 찍거나, 네. 뭐 이래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네. 의대 상고 출신 고졸이 그렇지. 여기 나와도 대통령이라고 난 인정 못해. 실제로 이회창 대선 후보가 네. 어떤 기자가 질의응답하다가 그 대학교 고려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고려대 나와도 기자를 할 수 있어. 서울대거든. 그런 정말 개야만의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을 패스한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아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몇천 명씩 뽑을 때, 1000명씩 뽑을 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0명인가 300명 뽑을 때 막 뽑혔습니다. 그리고 뭐 재선 국회의원 출신에다가 네. 그리고 본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지냈습니다. 근데 다 그냥 필요 없어. 네. 너 상고 나온 놈. 최종 학력만 보는 거야 그냥. 나 서울대 출신. 네. 어디서 이게? 아니 이런- 그리고 뭐 사실 통과 안 했다고 또 그게 안 할 것도 뭐예요? 아니 그렇지. 청소 노동자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기에 깔려 있는 저 저열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고학력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 그렇죠. 우리가 메인스트림이고 너네 하바리들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해줘요. 우리 이너서클에 안 넣어줘. 이 2003년이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이때가? 한나라당입니다. 네. 한나라당이 3당 학당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을 발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네. 근데 적어도 그때는 멋있는 이유로 탄핵하자 그러고. 멋있는 뭐죠? 이유가 뭐야? 오공천산 제대로 안 하면 탄핵은 안 돼. 그러면 명분이 되지. 명분이지. 명분이 굉장히 멋있는 거죠. 네. 니네 87 이후로 만들어진 육공화국 헌법 아니야? 그러면 니네 50 청문회 똑바로 해가지고 50 천사 똑바로 해. 그거 안 하면 니네 탄핵할 거야. 적어도 탄핵의 사유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는 지금 너무 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네. 저급했고 심지어 실제로 2003년에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도 이유가 대통령의 총선 개입, 대통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짜친 이유였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 건데 맞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소수 여당 열린우리당이 있었죠. 네. 새천년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열린우리당을 당을 깨고 나와가지고 네. 소수 여당이 되다 보니까 한 50석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자기들끼리 확보를 한 거예요. 야당이. 민주당이 저쪽에 한나라당에 붙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데 네. 그걸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중립 위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예. 그리고 선거법 위반인 건 뭐냐면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그 발언이 뭐냐면 네. 자, 2004년에 2월 18일인데 네. 경인 지역의 이제 지역 신문들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워낙에 야당들이 그때 난리를 치대니까 저희가 읽어드린 대로 네네. 걔 난리를 치대니까 만약에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나 탄핵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여기까지는 두려움의 영역으로 충분히 저는 얘기할 네. 수 있다는 부분.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탄핵 심판을 위한 그 의결문에 뭐라고 들어갔느냐? 국민을 협박했다. 협박한 거다. 개헌 저지선을 돌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국민을 협박했다. 네. 자, 2월 24일에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네. 이런 얘기하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 요게 네. 불법 사전선거 운동이다. 네. 아직 총선 기간 시작이 안 됐으니까 네. 사전선거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는 너를 탄핵하겠다를 시작한 겁니다. 네. 일단 이때 그 중앙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문서가 그 당시에 중선관위에서 네. 대통령한테 직접 보낸 문서가 있어요. 자, 이 문서인데 아래쪽에 보면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 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판단. 그 발언이 불법 사전선거 운동 자체는 아니다. 이게 뭔 그렇다고 선거운동이냐. 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의무 준수 촉구를 조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공무원이니까 네.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세요. 네. 라고 선관위에서 촉구를 했다는 거죠. 네. 의무 준수 촉구, 의무 준수 촉구를 조치한 걸로
이거를 가지고 노무현 탄핵이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아니냐 결국. 그렇죠. 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네. 탄핵할 수 있지 라고 지금 우기고 나온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노무현 탄핵의 시동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탄핵의 사유를 막 썼었는데 이거 오보도 하나 있었어요. 요거는 진짜 저도 화가 나는데 내가 검찰을 주기로 했다면 2번을 갈아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언. 요거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2003년 그 연말에 네. 청와대 송년 오찬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역시나 조선일보가 썼죠. 아하. 탄핵 사유로 삼았는데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네. 심지어 조선일보가 2005년 2월 19일에 정정 보도를 합니다. 네. 확인 결과 노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네. 한 적도 없는 말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그 발언을 탄핵 이후에 적어가지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래서 탄핵안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바로 전설적인 사진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 요 사진입니다. 아하. 자, 신발을 자, 지금 여러분 헤비메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발을 주워라 이 게임이 아니고요. 누가 신발을 던졌는데 네. 막아서려고 손을 뻗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절묘하게 찍힌 사진입니다. 저때 이제 박관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네, 국회 경호권. 당시 이제 본회의장을 그 지키고 있었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끌어내죠. 네, 질서 유지권. 네, 그래서 질서 끌어내고 유지권. 난 다음에 예, 자기네들끼리 남아서 그렇습니다. 탄핵. 저 때 표현으로는 이제 일명 날치기 탄핵이라고 했었던. 그래서 그때 이제 유시민 의원도 들려 나가고 이래서는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김부겸 의원, 뭐 그때 젊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다 끌려 나가는. 아, 그때 생각만 해도 눈물 납니다, 진짜. 네, 그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실제로 그래서 제적 272명, 재석 195명, 가 193, 부 2표, 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예, 네. 가에 이당현, 죄송합니다. 어쨌든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에 누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전국이 들끓게 되는데 그 전에 첫 번째 광고 하나! 자, 플랜트 콜라겐 먼저 해주세요. 콜라겐은 피부, 관절, 머리카락 등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 속의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절반 이상 줄어들어 미리미리 섭취해야 합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그랑프리 3관왕으로 수상한 간편하고 맛있게 피부 탄력을 되돌려줄 플랜트 콜라겐을 소개합니다. 플랜트 콜라겐은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식물성 콜라겐으로 초저분자 흡수, 초항산화 효과 등 식물 고유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콜라겐입니다. 물고기 비늘에서 대부분 추출한 동물성 콜라겐의 경우 방사능 오염,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로 걱정이 많은데요. 식물성인 플랜트 콜라겐은 걱정 없이 비린맛 없이 맛있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30차 완판 성원에 힘입어 사장 남청동만의 특별한 홀리데이 선물 세트 이벤트 요거죠. 진행합니다. 네. 단 3일 사장 남촌동 애청자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사장 남촌동 더보기 링크에서 플랜트 콜라겐 홀리데이 세트 구매 시 1+1 파격 증정 아, 좋아. 57% 할인받는 플랜트와의 첫 만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보기 URL에서만 진행하는 비밀 이벤트이니까 하단 더보기 링크에서 꼭 구매해주세요. 자, 여러분 플랜트 콜라겐 이벤트 할 때 여기저기 선물하시기도 좋고 내가 챙겨 먹기도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다. 예. 이렇게 예쁜 네. 마지막 문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포에 비우면 플랜트 콜라겐 홀리데이 선물 세트. 딱 3일 동안 홀리데이 선물 세트 구매 시 1+1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하루 한 포에 피부 변화 플랜트 콜라겐 홀리데이 선물 세트. 딱 3일 동안 홀리데이 선물 세트 구매 시 1+1 이벤트 진행합니다.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자, 두 번째 흑염소 가겠습니다. 아, 토종 흑염소죠. 예. 아침 저녁 이렇게 차디찬 바람이 꽁꽁 얼려준다면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으로 속부터 뜨끈하게 하루 한 포로 피로를 싹 날리고 체력과 면역은 물론이고 갱년기 호르몬 균형에다가 전립선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다가오는 연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기력을, 배우자에게는 활력을, 친구와 지인에게는 건강을 선물하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예. 갱년기와 전립선 고민까지 챙겨주는 겨울철의 건강 선물 흑염소 진액. 흑염소는 예로부터 검은 보물로 불리고요. 왕가의 보양식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조단백질, 칼슘,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갱년기로 힘든 여성분들한테 호르몬 균형을 돕고요. 네. 골밀도와 혈액순환 개선으로 기력을 채워주고 전립선 건강이 고민인 남성분들한테는 염증 예방과
면역력 강화까지도 도와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특허받은 발효 녹용 축출물에다가 육령은 홍삼, 백소, 우슬, 가시오가피 등등 15가지 국내산 재료를 넣고 6골까지 통째로 진한 맛을 우려냈습니다. 나이가 40대가 되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는데 흑염소 먹은 이후에 체력이 올라왔다 라는 최신 구매 리뷰들이 붙어 있습니다. 전날 밤에 한 포씩 데워서 먹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이 확실히 다르다 라는 이 리뷰도 있었고요. 자, 웰스앤헬스가 사장 남천동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비밀 혜택은 2박스 구매 시 1박스 더 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주일분 이 7포 분량을 추가로 챙겨드리는 혜택까지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웰스앤헬스 검색하셔가지고 후기가 많은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종 흑염소 진액 마지막 곡 갈게요. 체력이 푹푹 떨어지는 추운 겨울엔 웰스앤헬스의 흑염소 진액. 자, 2박스 구매 시 1박스 더 드리고 여기에 일주일분 7포를 더 드리겠습니다. 배송 메시지에는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체력이 푹푹 떨어지는 추운 겨울엔 웰스앤헬스 흑염소 진액. 2박스 구매 시 1박스 더 여기에 일주일분 7포를 더 드리겠습니다. 배송 메시지에는 사장 남천동입니다. 자, 마지막 땡칼장 땡칼장. 가겠습니다. 맛있어요. 매운맛 좋아하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땡약의 칼칼한 비빔된장 땡칼장. 국내산 땡초로 칼칼하고 매콤한 만능 비빔된장. 맨밥에 요만하면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맨밥에도 오케이. 김에 밥 싸서 요거 슬쩍 올려도 오케이. 쓱쓱 비빔밥에도 좋고 라면에는 김치 대신 잔치칼국수, 잔치국수, 칼국수 등등 국물 요리에도 찰떡궁합입니다. 특히 김이랑 먹을 때 궁합이 기가 막히고요. 매운 멸치김밥도 강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매일 먹는 양배추쌈, 땡칼장 곁들여 먹으면 양배추쌈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게 맛있게. 청양고추의 깔끔한 매운맛이라 계속 땡기는 매운맛. 맵찔이도 잘 먹는 뒤끝 없는 매운맛. 뒷맛 아주 깔끔하고요. 고래시피 땡칼장, 국내산 된장, 청양고추, 양파로 만들어서 우리 가족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다는 바로 고래시피의 땡칼장 되시겠습니다.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이거? 맛있죠? 맛있어. 기가 막힌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약간 칼칼하게 먹기가 좋거든. 네. 이렇게 하나씩 싸가지고. 네. 이게 보통은 양배추 같은 것도 이런 거는 그냥 싸 먹어도 맛있잖아요. 요것도 맵찔이도 딱 넣으면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칼칼하게. 맛있어. 하나 더 먹어야지. 맛있어. 식사를. 그래서 맛있는데 어떡해. 이거 하나 딱 해가지고. 기가 막히니까 하나씩만 더 먹어요. 그래. 칼칼해. 쌈이 또 있었기 때문에 쌈은 또 비우고 갑시다. 너무 맵지 않고 깔끔해요. 이렇게 보시면 자 깔끔하게 이렇게 싸가지고 맛있어. 너무 맛있네. 입맛 없을 때 너무 좋겠다. 살짝 매콤하니까 진짜 입맛 없을 때 입맛을 확 돋아주는 깔끔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쌈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땡칼장 맛있게 구매해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씹어하자. 자, 갑니다. 네. 땡초를 넣어서 칼칼한 만능 비빔된장 땡칼장. 자, 바로 오늘 12월 22일부터 3일 동안 스토어에서 10% 할인 쿠폰 다운로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맵나봐 너무 많이 넣었어. 자, 땡초를 넣어서 칼칼한 만능 비빔된장 땡칼장. 오늘 12월 22일부터 3일 동안 스토어에서 10% 할인 쿠폰 다운로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 광고! 깔끔하게 광고하고 돌아왔고요. 자, 잘 먹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까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게 이제 이후에 있었던 두 번의 탄핵하고 이제 다른 사례인데 너무 무리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탄핵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정반대예요. 국민들이 빨리 탄핵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탄핵하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주권자야. 예. 라고 외치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입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죠. 지금 봐도 진짜 엄청나죠. 놀랍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이제 서울시청 옛날 청사인가요? 옛날 청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 광화문 끝에서부터 지금 여기 끝까지 시청 앞역까지 사람들이 꽉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하고는 풍경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도 촛불 집회로 모였던 그 현장입니다. 자, 이른바 탄핵 반대 촛불 집회로 국민들이 대응을 했고요. 탄핵 역풍이 불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저 장면을 떠올려 저게 주시는 이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한나라당하고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박살을 내기 위해서 탄핵을 했는데 거꾸로 어마어마한 역풍이 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때 무슨 여론조사만 돌리면 박살이 나요.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그냥 텃밭에서 그냥 다 박살이 나는. 심지어 저 때는 TK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 저 때 그리고 PK도 인기 많았어요. 난리 났었죠. 네, 그래서 PK에서 인기 많았습니다. 그걸 약간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정동영 의원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아, 그럼요. 진짜 정말 괴멸적인 타격. 괴멸적인 타격을 입어서 완전 꼬꼬마 그 소수 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총선을 통해서 152석을 얻으면서 단번에 단독 과반. 일명 108명의 탄돌이라고 불리는 초선 108명이 느닷없이 국회 대거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탄핵 역풍이 불다 보니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탄핵의 함성 추미애 의원이 그때 삼보 다 죽어가던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삼보일배를 하거든요. 호남에 가가지고. 왜냐면 이제 텃밭에서 너무 격렬한 그 저항에 부딪히니까 깜짝 놀라서 민주당 할배들 다 도망가고 그때만 해도 젊은 정치인이었던 추미애가 이제 멍해를 걸머 쓰고 삼보일배를 합니다. 저 근데 진짜 할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 할 줄 몰랐어. 근데 거의 끝까지 하지 않으셨나요? 끝까지 했고 그리고 막 마지막에는 못 일어나.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부추겨서 일으켜야 될 정도로 거의 뭐 몸을 갈아 넣었죠. 저랑 이제 오 사장, 오 사장은 이때 고3, 고3이었거든요. 저는 참고로 이때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는데. 대단한 청년이세요. 그때 노회찬 의원이 이제 불판 갈아야 된다. 노회찬 퀴즈였거든요. 권영길. 연길 형이 우리 옆지역구였거든요. 추억의 이름이 강기가. 강기가 형님 우리 또 옆 동네. 간병호. 사천. 뭐 이렇게. 맞죠. 요렇게가 이제 그쪽에 밑에 이제 우리 그때 민노당 셌거든. 경남지역 민노당 셌습니다. 사실 탄핵의 역풍의 수혜자 중에 그렇죠. 민노당은 이거 그때 당 지조가 탄핵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얻으면서 이제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추미애 의원은 이제 삼보일배 그리고 한나라당 이게 이제 탄핵을 한 것 자체가 3월 12일이잖아요. 총선이 4월이니까 한 달 전에 세인 거야. 그랬는데 한 보름쯤 되니까 이거 우리 죽겠다 이러다가 그렇죠. 다 전멸이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그때 회초리 맞는 CF를 만듭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크게 뉘우치겠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계속 때리는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생각이 안 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의원들이 나와서 만든 것도 아니더만. 아니야. 대우가 드라마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치 무슨 자기들은 뭐가 없는 듯이 뭐 크게 배우겠습니다. 이러면 회초리 맞죠. 그만큼 굉장히 탄핵 역풍이 거셌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게 이제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 탄핵 찬성 표결했던 놈들 이제 찍어가지고 떨어뜨리기. 요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뭐 이딴 걸로 갖고 오냐 이런 얘기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딱 정확한 이딴 걸 갖고 오지 마! 이렇게. 자, 이거 방송 때문에 요거 주문 다 외우는 거 있지. 쭉 읊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락했는데 10분 딱 듣다 잤어요. 너무 길어. 길죠. 너무 길어. 그다음에 이게 아마 60일을 넘게 아마 했던 걸로 62일인가 62일인가 3일인가 했는데 그거 정리를 한 거를 싹 다 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길어서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뭐 탄핵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 정도로 만연체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는 약간 옛날에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그런 식으로 만연체로 해서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다가 자는 경우였지만 나중에 이제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유경험자가 되면 다음에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정미 심판관이 나중에 박근혜 할 때는 깔끔하게 합니다. 훨씬 시원하게 제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의 두 번째 탄핵 시도했는데요. 그거는 헌법재판을 통과했을 때 이정미 재판관의 주문 이거였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저때 저는 살짝 쌌어요. 진짜. 살짝 쌌습니다. 저때 전립선이 좀 약해가지고 딱
파면한다 할 때 네, 살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왜냐면 네. 심지어 저 주문도 이제 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결정문 읽어보시면 그러나 하지만 그때마다 코스피가 뭔가 출렁거리는 이런 느낌이 하지만 그러나 막 이렇게 그럴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네. 아니 왜 그러나야? 네.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하지만 이거 네. 뒤집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할 때마다 네. 옆에 있었던 사람들 표정이 싹 바뀌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당시 저는 낙선한 지 얼마 안 된 정치인이었습니다. 낙선한 지 얼마 안 돼. 갓 국회의원 떨어진 청년 그런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몇 개월 안 됐을 때네. 네, 우리 나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등장하는 거야? 위대한 변화의 시작 미래 대통령.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기호 이번에 최초이자 마지막 주자 저였습니다. 네. 마지막 있지. 예. 만약에 저 때 조경태 의원을 제끼고 국회에 입성을 했더라면 저는 이제 가 쓰고 있었죠. 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창석 의원 가 쓰고 있었겠죠. 분명히 아마 인증샷 찍었을 네.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바로 찍죠. 네, 저는 그래서 저 때 어째 그만냐? 현역 청년 정치인 예비군 때 맞습니다. 하필 예비군을 잡혀가가지고 예비군 강당에서 300명이 들어와서 심폐소생술을 딱딱딱 하다가 잠깐만 헌재 돈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 다 앉아가지고 그러나 비천구에 박근혜 파면을 했을 때 전부 300명이 일어나서 우와 다 같이 외쳤습니다. 근데 너무 놀랐던 건 우리 동대장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와 마포구청이었습니다. 예. 마포구청 동대장님. 네. 저는 요때가 이제 신혼 5개월 차. 네, 이게 왜 신혼 한 5개월 차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박근혜 탄핵 집회가 처음으로 열린 날. 제가 그날 결혼했습니다. 2016년 네. 10월 2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1차 탄핵 집회. 1차 탄핵 집회가 그날 열려요. 네. 그때 제가 결혼식을 하고 네. 저의 결혼식에 참여했었던 역사 연구자들 모두가 광화문에 나가는 와, 야 대단하네. 역사 찍어서 살아있네. 그때 저희 그 아버지가 네. 이제 퇴임을 앞두시고 네. 절대 우리는 이번에 그 아들내미 결혼식에는 화는 없다. 화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는 안 받는 걸로 했어요. 근데 저 역사 연구단체에서 저를 놀려주기 위해서 하나를 딱 보냈습니다. 역사학계 비선실세 김재원. 그게 제 결혼식 유일한 화환이었어요. 아직도 치역적으로 그 사진, 그 화환 한 장이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자, 김재원의 결혼식을 장식했던 그 단어. 네. 비선실세. 네. 자, 맞습니다. 비선실세라는 단어가 저때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에 들어오죠. 네.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게 왜 나왔느냐? 그놈의 비선실세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 라면서 입고 가는 장면이죠. 최순실 검찰 출석 죽을 죄를 지었다. 저기 독일에 도망가 있다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은 착한 판단 미스. 어. 들어오는 바람에 네. 최순실이 해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저때 나가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때까지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보다 그 당시 박근혜는 더 무서웠어요. 훨씬 무서웠죠. 왜냐면 김기춘이 진짜로 오고 육사 출신의 무슨 경호처장이 실제로 오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박정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진짜로 무섭거든. 아마 그래서 착한 판단 미스 있었을 수 있어. 맞아. 왜냐면 나 돌아가도 괜찮다. 진짜 버텼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고 맞아요. 답이 없어 어떻게 보면. 수사도 어려웠을 거고 네. 그쵸 답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네. 조현천이나 이런 뭐 계엄 뭐 문건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 네. 5년씩 미국 도망가 있다가 그냥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거기서 버텼으면 알 수 없는 건데 최순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들어오는 순간 네. 그 화면이 YTN으로 생중계가 되는 순간 네.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았어. 아 유죄다. 아.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네. 모두가 느꼈습니다. 아 박근혜는 유죄. 니네는 진짜 잘못했구나. 네. 요게 확정이 되는 화면이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또 유행했었던 영화 제목과 비슷한 장면이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제 얘네들 프라다를 신는다.
신발이 벗겨져서 다급하게 신발이 벗겨졌는데 하필이면 프라다였어. 그 유명한 사진이죠. 모든 기자가 동시에 구두를 주술 생각을 안 하고 다 찍고 있어. 전부 찍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패러디죠. 예. 신발이 벗겨졌고 거기에 딱 올린 겁니다. 브랜드 하나 굉장히 먹어줬습니다. 상징적. 그러니까 모든 뭐 악행의 어떤 그 상징처럼 네. 하필이면 또 네. 독일에서 입국해가지고 버선발로 이제 잡혀가는데 네. 그 와중에 벗겨진 신발이 왜 브랜드가 또 프라다야. 그러니까. 그냥 친숙한 뭐 그냥 동네 브랜드였으면 모르겠는데. 네. 실내주제 이런 거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 돈을 저것들이 훔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요거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탄핵으로 이제 바로 달려 들어가게 되는. 불을 급하게 당기기 시작하면서 저희 네. 두 번째 광고 한다. 자, 브레인 슬립에게 먼저 해주세요. 짬짜리가 편하지 않아 아침마다 피곤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편안한 숙면을 선사할 브레인슬립 베개를 소개합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스탠퍼드식 수면법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수면연구소장인 의학박사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숙면을 위한 과학적 노하우가 지각된 제품입니다. 브레인슬립 베개 3중 레이어와 7개의 그라데이션 구조는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7일간 사용하면 개인 체형에 맞게 변화하는 맞춤형 메모리 기능 덕분에 나에게 꼭 맞는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자 개발된 이 코어 신소재는 공기순환을 최적화하여 수면 중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머리에 땀이 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최적의 수면 환경이 조성되어 깊은 숙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척도 흐르는 물에 간단히 가능하며 한두 시간 안에 건조되기 때문에 항상 위생적으로 베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숙면을 브레인슬립 베개로 선물했어요. 자, 브레인 슬립 베개 여러분 고민하시면 숙면만 늦출 뿐 네. 빨리 구매해주세요. 마지막 문구 할게요. 좋은 잠은 건강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특별한 할인 혜택도 챙겨가세요. 좋은 잠은 건강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브레인 슬립 베개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특별한 할인 혜택도 챙겨가세요. 자, 코어 밀크시슬 가주세요. 자, 코어 밀크 시술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간 건강과 숙취 해소를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코어 밀크 시술, 술자리가 잦은 우리 연말에 회식 자리들 많잖아요. 외식 자리도 또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코어 밀크 시술 휴대용 패키지 요거 휴대용 패키지 하나면 여러분의 잠자리, 술자리를 챙겨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어 밀크 시술 간 건강과 음주,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를 추가로 배합을 했기 때문에 예.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 원료를 더했고요. 간의 회복과 관리 그리고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술은 없었다. 자, 음주 전후의 추가 섭취로 음주 간 해독과 숙취 해소까지 챙길 수 있는 코어 밀크 시술입니다. 자, 코어 밀크시슬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 할게요.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코어 밀크 시술. 30% 할인 이벤트에 추가 증정까지 합니다.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술입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코어 밀크 시술. 30% 할인 이벤트에 추가 증정까지 합니다.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술 검색해주세요. 자, 마지막 곰보 배치 코엔젤 해드리도록 코엔젤, 하겠습니다. 관절기, 동물 털,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모든 분들께 코 건강을 책임지는 곰보 배치 코엔젤 소개하겠습니다. 관절기마다 코 문제로 고생하는 손녀를 위해 건강식품 전문기업을 운영하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만든 제품 100% 국내산 고급 원료로 맛있게 만들어졌고요. 믿을 수 있는 품질 자랑합니다. 코엔젤의 주 원료인 곰보 배추는 만병을 다스린다고 해서 만병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기관지, 호흡기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쑥부쟁이, 유근피, 그리고 정제수 대신 100% 제주 무즙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배, 사과도 함께 들어가 있고 세계 최초 비건 단체인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 해썹, 인증으로 안전성까지 확실합니다. 6주간 꾸준히 한두 포 복용하고 불만족하면 100% 전액 환불 약속합니다. 최단기간 3만 포 판매 기념 2+1 구성 구매 시 쌍화차 10배 농축 쌍화환 쌍화비담 한 박스 증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배송 메시지에 꼭 사장 남천동이라고 남겨주셔야 받을 수 있으니까 배송 메시지 사장 남천동 꼭 남겨주세요. 이 코 뚫린다 이거. 바로 바로 풀려? 맞아. 과장 간 건 안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기분 탓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마지막 문구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 코 건강을 곰보 배추 코엔젤로 챙겨보세요.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로 클릭하시거나 전화번호 02-6914-6770입니다. 우리 가족 코 건강을 곰보 배추 코엔젤로 챙겨보세요.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전화번호 02-6914-6770입니다. 자, 광고 했다! 깔끔하게 광고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네. 8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그 주문의 내용들, 그러니까 결정문의 내용들 이런 게
가물가심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문장만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맞아요. 탄핵됐다 이것만 기억하지. 네네. 실제로 어떤 사례는 인용이 되고 어떤 사례는 기각이 됐는지 네. 요런 거를 이제 세세하게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 뭐 고산병 때문에 뭐 리도카인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착각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국정농단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억해도 물론 뭐 문제가 없긴 한데 네. 우리가 또 이제 그 소위 이찍들하고 예. 이게 말싸움을 하다 보면 네. 쓸데없는 얘기 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난 모르네? 혹시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진짜 탄핵의 사유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문체부에 있었던 그 이제 참 나쁜 사람이라고 박근혜가 찍었던 김종? 노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노모 국장인데 그분에 대해서 막 날려버렸던 거. 네. 이거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다라고 탄핵 사유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날라간 거 아닙니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건 안 됐구나. 이걸로 대통령 날릴 수 없다라고 이제 안 됐고 또 하나. 정윤의 문건 같은 걸 보도했던 세계일보 압박했던 거. 네. 이거 언론 자유 탄압이다라고 탄핵 사유에 넣었는데 네. 이것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언론 탄압 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사유가 안 된 거죠. 그냥. 세세하게 보면 네. 그 정도는 탄압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게 그러면 그거였네. 그러나 그러나 할 때. 지금 다 앞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러나 애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7시간 동안 뭐 자고 있었냐? 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컸는데 이거. 근데 요거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요거 그러나 할 때 제가 그 밥 먹다 숟가락을 떨어뜨렸던 기억이. 탄식했죠. 이게 안 돼? 이거 안 돼? 네.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났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정도를 어떻게 할지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어느 정도 이제 해당하느냐, 헌법 위반이냐, 요거 따지기 어렵다라는 거였고. 까다롭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인용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인사 자료라든지 대통령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출해가지고 네. 최순실한테 갖다 줘서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 네. 이거는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죠.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수장을 막 이랬거든. 그렇죠. 이게 직무상 비밀이니까. 그렇죠.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요거고 그다음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최순실이 이권을 추구하는데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인용을 받았습니다. 요거 인정. 근데 이제 다만 뭔 차이가 있냐면 형사재판에서 나중에 이제 뇌물죄, 뭐 제3자 뇌물죄 이런 걸로 박근혜가 처벌받잖아요. 그때 경제공동체라고 막 우겼던 거 있거든. 검찰이 얘기했던 거. 그 사례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이런 데에다가 돈을 밀어넣도록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줬다. 그거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짓이다. 라고 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데모 윤석열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해놓고 협조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 수사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인정. 이거 성렬이 행인 거 좆됐네. 잠깐만 이거 여기는 이름만 바꾸면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되잖아요. 이거 성렬이 좆됐는데. 지금 벌써 사례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똑같은 게 뭐냐면 박근혜도 그때 검찰과 특검 수사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다 말을 했는데 정작 압수수색 안 받고 방해하고 소환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안 갔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압수수색하러 경호처에 갔는데 방해하고 소환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죠. 대국민 담화에서는 수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안 받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 인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싹 하고 정확히 왼쪽 다리였어요. 이야 지금 들어도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으로서의 파면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약간 그보다 더 나간 거죠. 그렇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가 아니고 헌법을 부수려고 한 사람. 헌법을 유린한. 헌정체제를 유린한 사람.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제 누구보다도 명확한 파면 사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박근혜와 윤석열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박근혜는 뭘 안 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지. 국가기관을 뭐가 하자고 했는데 협조를 안 했다는데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를 시도했었고 공권력을 남용했고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은 사람도 파면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면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탄핵 관련해 가지고 쭉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게 이 인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때도 결국 자기들이 진 선거에 대한 불복 심리 때문에 저지른 짓이었는데 지금 이 짓도 똑같구나. 윤석열이 민주공화정 시스템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도 지가 총선에서 지고 지가 야당한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런 거를 인정을 못하고 승복을 못하고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보수 정치라는 게 역사적으로 승복과 굴복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지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의 기본 시스템은 일단 승부를 겨룬 다음에 투표를 통해 승부를 겨룬 다음에 지면 상대를 인정을 해야 승자로 인정을 해야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인정을 못하면 이 시스템 굴릴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언론에 굉장히 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그 석동현 씨인가요? 그 새끼 변호사 석동현 씨. 그분이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왕정시대의 논리다 라고 하면서 조선을 자꾸 갖다 대거든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선도 탄핵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선도 탄핵해요. 조선도 저딴 거는 참아주지 않아. 조선도 탄핵하고요. 심지어 세조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끝까지 사대부들에게 나중에 성리학자들에게 왕칙은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 단종은 보기가 됩니다. 그런 취급받는 나라 아니에요. 조선보다도 지금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2024년 말씀이니까 2025년. 올해가 아직 안 갔네. 너무 급하게 보내버렸네. 자, 2025년 내년이 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임시정부에서 첫 번째 탄핵. 이승만 탄핵. 이승만 탄핵이 처음에 시작된 게 1923년이라 그랬죠. 그게 완벽하게 결정이 나서 탄핵까지 끝나버리는 건 1925년입니다. 이승만 임시대통령 탄핵 100주년. 대한민국은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요.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한다면 최초의 탄핵 이후 100년 만에 또 한 번의 탄핵이 있게 되는 거예요. 2025년에 대한민국은 탄핵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눈부시게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다시 끌어내릴 수도 있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내년 당연히 탄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하나!